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여당은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 살포성 혈세 낭비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이재명 표라 반대하는 것이냐며 맞섰는데요. 이러한 지역화폐 공방이 우리 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1월 초에 진행된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여야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걸 뭐 삭감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논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는 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네. 지난해에는 야당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5천억 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가 이 국회 본회의에 가서는 최종 3,52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올해 7일이었습니다.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예산이다. 이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치적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화폐 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3조 1,777억 원이나 됐습니다. 2018년부터 100억 원을 편성한 것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2022년도에 8,050억 원, 2021년도에는 1조 2,50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일부 예산을 늘렸던 것은 위축된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였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지역화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역화폐가 애초에는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네. 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주로 종합병원이나 주유소, 학원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데 이곳은 지역화폐를 쓰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결제하는 곳이고 네. 정작 지역화폐의 혜택이 골목 상권에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이와 관련해서 혈세 낭비를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네. 묻기도 했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혈세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유기용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이게 혹시 이재명표 예산이라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요.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때 1조 원 가까이 썼는데 이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민주당의 반박입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의뢰했던 이 보고서에서도 지역화폐 상품권 1%를 증가시키면 지역의 매출이 8%나 늘어났다라고 하고 이 종사자 수 역시 2%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언급했는데요. 네.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쓰면 고용도 늘고 매출도 늘어난다. 이렇게 민주당은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실 것 같으세요? 네, 작년과 좀 비교해 보면요. 네. 작년에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3,50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안은 5천억 원인데 사실 이 5천억 원 규모도 그 직전에와 비교하면 약 3천억 정도 줄어든 규모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여야 모두 지역화폐 예산을 코로나 때처럼 많이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민선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인 시민들로부터 돌아오는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 규모 안에서 이 편성되지 않을까. 특히 음.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이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던 곳에서 국민의힘이 대거 당선자를 또 냈거든요. 네. 이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일정 규모의 지역 화폐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취재를 해보니 좀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공방이 아직도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영원으로 편성이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경북 지역의 시군 경우에도 네.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이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지역 화폐의 발행량 자체가 줄어들고 네. 있다. 이 발행량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 지역 화폐에 주던 혜택이 이 음. 기존 약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무것도 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화폐 예산을 오롯이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더 쓰게 된다면 다른 분야에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서 이 지자체 입장에서 특히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좀 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예산이 또 어떻게 편성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경북의 지자체별 지역화폐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이 지역화폐 예산 규모가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거 발행량을 가지고 있던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할인율 혜택을 줄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할인율이 아예 많이 줄어드니까 지역화폐의 효과 자체를 볼 수 없었다. 이 부산시의 경우가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오게 됐는데 네. 일단 우리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10% 할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봉화구는 개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에서 오히려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 200만 원 정도 최대 구매 금액을 늘렸다고 하면 이 봉화구는 지역 화폐에 굉장히 많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지역 화폐인 안동사랑 카드를 2021년 11월부터 출시해서 이 네. 그동안 종이로 된 이 상품권의 한계를 좀 이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할인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입니다. 봉화군보다 월 구매 한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네. 그리고 의성군의 경우에도 지난 11월 초에 진행됐던 슈퍼푸드 마늘 축제를 맞아서 의성사랑 상품권 지급 행사를 추진했고 이 청송, 봉화, 영양군도 이 축제나 명절을 앞두고 이 지역 화폐를 이 대거 또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청송군은 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월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히려 조금 이 줄어들었고요. 네. 이게 행안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이 발행 지원 사업 지침을 변경하면서 1인당 구매 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영주시의 경우에는 보유 한도, 지역 화폐를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는 한도를 15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전에는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 고액 결제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인데 무엇보다도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이 장기간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 빨리 쓰도록 만드는 이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상주시 역시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서 이 처음 도입했던 2021년보다 거의 이 100% 이상 작년에는 발행량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지역 화폐에 대한 이 사용량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마다 이 보유 한도와 월 이 구매 금액의 차이가 컸었는데 네.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좀 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좀 구매 한도가 축소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카페 취지라고 하면 또 골목 상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를 또 네.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경주시 상황을 좀 보면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주요 소비층인 40-50 대가 지역 화폐 사용의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 사용처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 그리고 네. 소매점, 주유소, 이 전통시장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용 규모 자체가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음. 있습니다. 이 청송에서는 일반 화폐보다 지역 화폐 가 더 사용량이 많다라고 하는 어.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화폐 제작 비용 12억 원을 이 국비로 지원받게 되면서 규모 자체를 늘렸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음. 자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지역 화폐로 이 구매를 하게 되면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 이 중소상공인들과 진행했던 것이 이 효과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만족도가 매우 좀 높았는데 일부에서는 이 월간 구매 한도를 좀 상향해 달라라고 하는 음. 요구도 있긴 한데 이 최종적으로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네. 상품권을 소위 이게 상품권 깡을 한다고 하죠. 예, 네. 지역사랑 상품권도 이렇게 바꿔서 실제 경제적 효과보다 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음. 우려와 빠르게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이 취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앞에 구매 한도가 더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화폐가 주로 좀 40 대, 50 네. 대 층에서 좀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40-50 대뿐만 아니라 MZ 세대까지 좀 소비자층을 확장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류형 지역 화폐 사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지역은 이 부산과 대구, 저도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지역 화폐를 매달 60만 원씩 충전해서 어.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네. 사용하는 방법이 이 우리 삼성페이라고 하죠. 이 모바일 앱 카드를 통해서 사용을 다 하는데 음. 이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이형 상품권 중심이다 보니 어. 이 쓰는 사람도 좀 불편한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한 가지는 어 농촌 지역의 이 결제 시스템 자체가 음. 이 종이형 상품권은 가능하지만 이 모바일 카드를 도입했을 때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어. 부분도 있어서 2030층의 지역화폐 사용을 좀 확대하려면 가맹점, 지역화폐 결제 방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 경북도 내에서 지역화폐 사용량이 또 가장 많은 이 포항 지역을 보면 MZ 세대 사용량이 이 모바일형으로 바뀌게 되면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음. 있거든요. 단 한 가지 우려점은 있습니다. 네. 이게 대구시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이 실물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실물 카드는 어. 65세 이상 에게만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올해 정책이 바뀌면서 네. 기존 이 모바일 카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더 불편함이 다가왔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 이 뭐 포항이나 경주나 경북의 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기존 실물 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이 동시에 활용해야 이 MZ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음. 60대 이상의 사용층의 이 구매 의사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음.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류형 상품권과 모바일 네. 상품권을 좀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현재로서는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각 지자체에서도 더 많이 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점에서 좀 실효성이라든가 좀 주의할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이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국민의 이
측의 지적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늘어났던 이유는 국비 지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용하기에는 네.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없거든요. 음. 근데 이 법정화폐와 달리 이 관리 주체가 좀 불명확하다 보니 네. 이게 지령 상품권을 1인당 한도가 있더라도 누가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걸 대량으로 가질 수도 있게 되고요. 네. 이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도 예천군에서는 또 이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의성군, 청송군도 같은 기간 집중 단속이 이뤄졌는데 이렇게 단속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고 10%의 혜택을 세금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화폐를 쓰지 않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당장 없어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더 이 세제 혜택을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좀 검증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앞서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이 먹개비 네. 경북의 공공 배달 앱이죠. 이 먹개비가 지역 화폐 선호도가 이 먹개비 덕분에 증가한 측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먹개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 어플이 증가를 하면서 또 경북에서 먹개비를 내놨잖아요. 이 네.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021년 9월 9일에 출시가 돼서 6개월 만에 이 100억 매출을 돌파했고 네. 1년 반 만에 이 400억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누적된 회원 수가 약 20만 명이라고 하고요. 이 가맹점 수가 11,8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시기에 배달 음식이나 배달을 통해서 식자재를 사는 사람들까지 좀 늘어나게 됐는데 이 민간 배달 어플, 우리 뭐 이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민간 배달 어플이 가맹점에게 수수료도 상당히 좀 많이 부과하고 네. 이 배달료도 비싸다 보니 가맹점과 이 소비자, 이 배달 이용자 모두 이 불만을 좀 토로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가 이 공공 배달 어플을 도입하게 된 건데 네. 일단 배달 어플 쓰시지 않습니까? 그쵸.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시키고자 배달하고자 하는 이 가맹점이 이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쓸 수 그쵸. 있느냐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초창기에 이 배달 어플, 민간 배달앱과 좀 경쟁하기 위해서 이벤트들을 했던 효과가 네. 초기 이용자를 좀 유입하게 만들었고 가맹점도 유입시켰고 이게 음.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꾸준히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추가적인 좀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지역 화폐와 연동해서 공공 배달 어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측면이 있는데요.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 초기에 줬던 혜택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네. 지역 화폐의 발행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이 공공 배달 어플이 과연 현재와 같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아쉬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현금성 이 캐시백 말고도 이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 경상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역 화폐의 발행량과 좀 연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발행 규모로 보면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 작년과 같은 규모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다면 지역화폐에 주는 혜택을 캐시백 10%의 할인을 할 수 없다면 다른 혜택, 이 지역에 있는 이 관광 명소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추가로 지불한다든가 네. 이 다른 혜택에 대한 고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